전직 청와대 정무수석 둘이 뭉쳤다. 여당 수석 크로스. 김재원 의원, 강기정의 기 원기옥. 냉철하고 확실한 분석, 주진우 라이브 특급 조합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김재원 수석님? 요즘 그래요? 조심하느라고. 네네. 뭘 또 조심하시? 전직 컬링 회장으로서 컬링이 지고 있어서 힘이 없어요 지금. 아니 그 컬링에서 컬링하면 김재원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컬링 쪽에서 들었어요. 제가 이제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에 네. 그 컬링 연맹 회장을 했고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 이제 컬링이 조금 부진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많은 저 선수 발굴과 지원. 팀킴도 그때 발굴해가지고 지원했습니까? 팀킴이 그때는 올림픽 선수가 아니고 경북 의성. 예, 그때는 이제 2위 팀이어서 우리가 상비군이라 그래서 네. 올림픽 팀이라 해서 국가대표가 아니고 네. 상비군으로서 키우고 있었던 팀인데 그 후로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 그 컬링의 스타들이죠. 네. 저 의성 후배들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아우 후배들이야? 예. 아우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네요. 의성에 있는 컬링장이 제 집 앞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의성에 뭐 국제적인 컬링장을 만들어줬죠. 그게 2006년인데 그 이후로 이제 의성에서 컬링을 연습한 그 어린 선수들이 점점 자라서 오늘날 우리나라 컬링 선수들의 중추를 이루었죠. 알겠습니다. 강기정 수석님. 네, 예. 광주 복합 쇼핑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 때문에 뜨거워졌는데요. 예, 이제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도시에 없다 보니까 네. 광주시 또 전남 도민들이 다른 지역, 타 지역에 쇼핑을 하러 가고 예.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시도민들이 쇼핑몰을 유치하자 이런 이제 주장을 많이 했고 또 노력을 해왔는데 잘 안 되고 있었지요. 근데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쇼핑몰이 안 된 것이 민주당의 정치 독점 때문에 그렇다. 또 호남이 꼴등인 이유, 경제적으로 꼴등인 이유가 쇼핑몰도 없는 도시여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강기정 화났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복합 쇼핑몰은 유치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처럼 이야기하면요. 대구가 지금 GRDP가 꼴등이거든요. 28년째. 그곳에는 복합 쇼핑몰도 있어요. 그런데 꼴등이에요. 하여튼 시장은 다 교체가 돼야 되겠구만. 대구는 그러면 지금 네. 대구 국민의힘이 책임을 지고 대구 경제적으로 이렇게 무능한 꼴등인 대구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쇼핑몰을 가지고 와서 호남에 마치 민주당의 독점 때문에 네. 책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한테 짧게 물어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대구 가서 사람들을 좀 만나고 그랬는데 대구 민심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의 민심. 일단 저도 이제 최근에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 정권 교체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강한 것이 사실이고요. 네.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도는 점점 결집해서 처음에는 올라가는 그런데 거고요. 대구 경북에서 마음을 못 줬잖아요. 윤석열 후보한테. 그런데 이제 점점 그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대구 경북도 충분히 결집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은 어떻습니까? 이제 검찰 개혁을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연일 계속되다 보면서 아 이러다가 정말 검찰 개혁이 무위로 돌아가겠구나. 문재인 정부의 그 공적이 후퇴되겠구나라는 생각. 그러면서 위기감이 지금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죠. 네. TK 지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거주하기로 했다는 집, 거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관광객처럼 몰려가고 있던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상당한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조원진 후보는 계속 변수가 크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 조원진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과 거리가 좀 먼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없고요. 다만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박 대통령께서 대선 국면이고 굉장히 예민한 상황을 고려해서 네. 굳이
그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발언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아니 근데 김재원 수석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짜 가까운 데 있었잖아요. 네. 진짜 가까운 서너 사람 중에 제가 꼽히는 걸로 예.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취재할 때도 그렇게 만났었는데 네. 안 만나셨어요? 최근에 못 만났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그 박근혜 전 병원에 대통령께서 그 수감 중이고 그리고 병원에 계실 때는 유영하 변호사 한 분만 네. 접촉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하기로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네. 네.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꼽을 때 처음 꼽아야 되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고 그리고 뭐 집에서 일을 해주셨던 그런 분 빼고는 세 번째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거든요. 세 번째.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집에 법률 관련된 제 일을 앞에 다 있는 분 하셨잖아요. 누군지 제가 알아요. 아이 하나는 알겠죠. 자, 네. 강기정 수석님. 예. 자, 지금 현재 상황 솔직히 말해서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검찰 개혁 윤석열 후보의 검찰 개혁 발언 이후에 검찰 개혁 검찰 얘기. 그러지 공수처를 여차하면 폐지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 이후에 우리 지지층들은 결집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호남에서 특히 이제 결집하기 시작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수도권의 2030 세대들이 윤석열 후보의 그 공정과 상식 이것이 진면목을 보게 되면 그걸 보게 되면 아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로 다시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걸 보면 지지율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한 2주, 3주 정도 내에 이재명 후보가 2위를 아주 굳히고 있어요. 그 은메달은 은메달권 안에는 들었는데 금메달권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실체를 점점 알아가고 있는 거죠. 예컨대 최근에 보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를 통한 경기도 재산 착복 사건, 소고기뿐만 아니라 과연 몸종처럼 일했다고 보여지는 7급 공무원이 김혜경 씨의 사과 당시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많은 음식을 누가 먹었는지 알려달라. 샌드위치 30인분, 초밥 10인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절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배모 사무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 집에 기생충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기생충이 어디 있는지 점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재명 후보의 자택 바로 아파트 바로 옆집 같이 통로를 쓰고 있는 옆집 거기에 경기 주택개발공사 직원의 숙소로 얻어놓고 사실상 기본주택 공약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의혹이죠. 가는데 네, 확인된 건 아니고 의혹, 의심이 네. 가는데 집으로 배달된 샌드위치 30인분, 초밥 10인분을 기생충이 먹은 게 아니고 공약 만드는데 동원된 경기 도시주택공사 직원이 먹었을 수 있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이 네. 정말 좀 치사하고 치졸해요. 이런 소도둑이 그냥 소도둑이 되나요? 바늘도둑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이 국민들이 점점 이재명 후보의 실체를 알게 되고 이것이 이제 지지율 또 추락의 원인이 되겠죠. 그것은 경기주택공사의 사택이다.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밝혔고요. 오해와 억측, 마타도다. 이런 문제가 다 지금 토론을 기피하는 윤석열 후보. 지금 17일 관훈 토론 하려다가 그것도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깊이 핑계에 의해서 관훈 토론이 안 됐단 말입니다. 네, 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결국 토론이 안 됨으로 인해서 검증하고 어떤 가짜 뉴스들이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 점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막 카더라 뉴스를 남발하면서
아무튼 검증을 못하게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겠다, 검찰 독재로 가겠다 한 이후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되면 진짜 다시 검찰의 독재공화국이 되는 거냐. 그래서 아마 그런 위기감들이 이제 다시 이재명 후보의 지지로 저는 중도층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되는 게 그 죄진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 자기들이 지은 죄가 들통날까 겁나서 지금 이렇게 뭐 검찰 개혁이니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게 다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이제 변수는 뭐가 남았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안 해도 승리한다, 이렇게 좀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나 정권 교체를 확실히 이룰 수 있는 좋은 길은 그 후보 단일화이고요. 이미 1위, 2위, 3위, 4위의 그 후보들의 그 어떤 지금 상황이 거의 굳어지고 있는 마당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서 국민들께 정권 교체를 확실히 하겠다라고 보여준다면 저는 그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더더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일화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 사모님이 편찮으시고, 그다음에 뭐 그 선거운동원이 사고가 있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안철수 철수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조금 더 좀 밀어붙이는 거,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항복하라고?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는 심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네. 사실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공언하고 또 선거에 완주하겠다고 나왔지만 3위가 고착화되고 있고, 만약 이대로 끝까지 가면 정권 교체의 주역은커녕 정권 교체에 그렇게 기여하지 못하는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그 힘을 합치고, 또 안철수 후보께서 생각하는 정권 교체 이후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는 큰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지금까지 공언하고 계시던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나올 수 있게 우리가 계속 그 배려를 하고 함께 가야죠.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해 하자, 이렇게 배수진을 던졌는데 정치적 협상이나 이런 걸 일절 거절하고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안철수 후보 모욕 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는 철수의 길을 갈 건데 지금 고민이 될 거예요. 제 생각은 안철수 후보는 스스로 묶은 매듭을 스스로가 풀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운동원의 아픈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스스로 아마 그냥 던지고 포기하는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전혀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곁을 내주지 않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그런다고 하여 지지율이 높지 않는 상황에 뛸 수는 없는 마당에 결국 스스로 메꾼 무릎을 스스로 풀면서 그냥 던지고 선거운동을 중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도 안철수 후보께서 끝까지 그 선거에 완주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선거운동을 맹렬하게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네, 그 부분 대비하고 계시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께서 뭐 지금 이런 상황에 힘든 상황을 스스로 핑계 삼아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던진다든지 후보직을 던진다든지 그럴 가능성보다는 당초에 자신이 생각했던 그 안철수의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뭐 지지 유세를 같이 하고 있고요. 유승민 의원도 오늘 만나서 조건 직책 없이 자 돕겠다.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은국 씨도 유세 때문에 바쁘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네, 김은국 씨. 네.
원래 김웅국 씨는 네. 야당 국민의힘 편이었죠. 근데 뭐 과거부터. 김은국 씨가 홍준표, 유승민과 같은 아니죠. 그 뒤에 여러 사람이 오고 있다고요. 네. 자, 그 질문은 여기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어제는 김장환 목사를 만나서 네. 사진을 공개했고 오늘은 네. 봉은사에 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끝까지 이렇게 이런 전략을 구사할까요? 아니요, 지금 뭐 이렇게 상당히 소프트하게 선거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런 활동이 또 조금 더 달리 공개 활동으로 될 수 있고 할 텐데 아직까지는 뭐 캠프 수준에서 선대본부 수준에서 결정되거나 네. 뭐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그에 맞춰서 할 텐데 김혜경 여사는 나오시면 빨리 저 기생충이 어디 살고 있는지 그거부터 밝히시고 샌드위치 30인분은 기생충이 먹었는지 누가 먹었는지 그걸 밝혀야 되니까 쉽게 나오시지 못할 것 같아요. 저부터 김건희 배우자는 이번 선거에 등판하지를 않겠다는 생각을 3개월, 6개월 전에 무슨 생각을 소리예요? 하고 있었어요. 뭐 시장에 가서 한번 자기야 하고 언론에 앉기도 하고 나왔다가 화들짝 놀라서 꽁꽁 숨고 말아버렸죠. 그래서 그게 아니지. 여전히 김건희 씨는 언론이 있는 곳은 피하고 살짝 사후 공개 방식으로 그냥 안 나올 수 없으니까 나 다니고 있다라고 쇼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국민들이 속아서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김혜경 씨는 나와서 빨리 밝혀야 돼요. 오히려 김혜경 씨는 사과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상한 쪽으로 튈까만이 지금 본격적으로 못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김건희 씨는 한 앞으로도- 번쯤 언론에 나와줘야지요. 김혜경 씨는 앞으로도 나오시면 대답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김건희 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그다음 무속에 대해서는 좀 대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속 이야기하는 건 다 헛소리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 보도에 그거 놨더만요. 어떤 거요? 그 내가 저 영화를 봤는데 옛날에 그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면 서양대군이 그러잖아요.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근데 현대사회에서 네. 그 김혜경 씨께서 물어봤더만요. 내가 영부인이 될 관상인가. 근데 그래요? 그 관상 보시는 그 저 백모 교수님께서 퓨마 관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만요. 남편은 살쾡이 관상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아니 그러니까 관상 보고 이런 것은 봐줄만 하는데 결국 국정에 뭐 예를 들면 근거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영장을 청구하냐 안 되는 마냐 이런 것을 무속의 얘기를 들어서 결정했다. 이건 해명을 말도 안 해야죠. 되는 이야기지. 아니 말도 안 되는지 누가 그런 되는지 이야기를 해명해야죠. 자 원격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김재원, 강기정, 김재원 내가 영부인이 될 관상인가. 두 분 감사합니다. 퓨마 관상입니다. 컬링 반짝반짝이는 관상이 맞습니다.